알겠습니다. 4세대 실손도 있어요. 이게 뭐 실손도 뭐 1세대, 2세대, 뭐 3세대, 4세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럼요. 이건 뭐죠? 이건 제가 좀 말씀을 좀 네. 드려볼게요. 실손보험이 굉장히 아이돌과 비슷해요. 그래서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부터 지금 현재 나온 거는 이제 4세대까지 있는데요. 그럼 지금은 약간 BTS? 지금은 이제 BTS죠. 아, BTS 4세대인가요? 최근이니까. 최근. 그렇죠, 그렇죠. 르세라핌 뭐 이런. 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최근 4세대. 네. 네. 그 4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 7월 1일에 출시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구실손이라고 부르는데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실손을 얘기합니다. 2세대는 표준화 실손이라고 해가지고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가 됐었고요. 3세대는 이제 신실손이라고 해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예. 세대가 계속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거, 이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다 바뀐 세대로 내가 넘어가야 될까? 바꿔야 될까? 이 고민을 많이들 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고민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 4세대가 1, 2, 3세대에 비해서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럼 보험료가 좀 할증이 돼서 자기 부담금이 조금 높은 구조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망설이는 분들이 지금 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부모님께 엄마가 들고 있는 지금 실손보험은 1세대야? 뭐 몇 세대야? 이거 바꿨어? 이런 걸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예전 건데 자꾸 바꾸라고 전화가 온다. 이거 근데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과거 실손과 현재 저희 4세대 실손이 뭐가 좋냐라고 하는 건 사실 저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회피하시는 건가요? 책임 회피라기보다는 사실 예민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꾸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렇죠. 개인별로. 그렇죠. 그 사람의 좀 여력이나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내고 있는 현재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얼마인지 두 번째는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인 건지 네.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고연령이지만 건강하셨던 분들은 보험에 솔직히 좀 부정적인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내가 원래 보험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 어떤지에 따라서 사실 선택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시청자분 각각에 맞춰서 맞춤으로 얘기를 해드려야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들 중에 보험 개수도 통합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쪼개서 드는 게 나은지 아니면 통합해서 모으는 게 나은지 이런 이야기 같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보험 같은 경우는 상품별로 기본 사업비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입을 한다고 하면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으는 게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거는 이쪽이 더 낫고 어떤 거는 이쪽이 더 낫고 이런 거를 이제 하려면은 사실 여러 개로 나눠서 쪼개서 드는 것도 나을 것 같고 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비교를 해서 나눠서 준비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비를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고려하더라도 그 이상의 혜택이 있다라고 하면 나누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험에 잘 생각을 해보시면 보험사도 수익을 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그럼 주력하는 게 있으면 또 비주력, 어쩌면 내가 좀 버리는 카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면서도 혜택적으로 좋은 회사들을 골라서 했을 때 사실 고객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업비를 뛰어넘어서도 더 좋은 혜택을 내가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적인 요소보다는 플러스가 더 많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뭐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도 보험료 면에서는 저렴해서 선호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뭐 상황 따라 다를까요? 이것도 뭐 옵코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기본 틀은 비갱신으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예. 기본 틀은 비갱신으로 가져가시면서 내가 조금 여력이 좀 안 됐을 때 근데 보험은 좀 필요한 것 같아. 네. 이러면 갱신형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좀 가족력이나 특정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랬을 때 갱신을 조금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좀 좋은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보험료 절감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제가 보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제가 좀 혜택을 실제로 받았던 게 있어서 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다들 자동차 보험 들잖아요. 자동차 그럼요. 종합보험 네. 다 가입하시잖아요. 그거 할 때 마일리지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얼마 안 타요, 차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마일리지가 얼마 이하면은 네. 환급을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환급받았어요. 얼마나 아끼셨어요? 제가 자동차 보험료가 한 1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네. 40만 원대 환급을 정말 안 받았습니다. 타신 거예요. 그럼 진짜 네. 많이 아낀 네. 거예요. 맞아요. 네, 많이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네. 거의 60% 이상도 환급을 받기 때문에 네. 사실 비싸게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안 타면 돌려주는 거니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맞네요. 이 자동차 보험에서 조금 더 할인을 네. 받을 수 있는 네. 좋은 꿀팁이 있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일리지 특약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가 있는지 여부 맞아요. 특약도 있고요. 또 무사고 있는지 네. 이런 할인도 들어가고요. 또 일부 회사에서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앱 쓰잖아요. 습관, 운전 습관. 그렇죠. 맞죠? 네. 그 안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10% 이상을 할인을 해줍니다. 갑자기 궁금하네요. 운전 안전하게 잘 하시는 편인가요? 근데 저는 달성은 했어요. 저는 네. 달성은 했는데 저 70점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저는 그 아래거든요. 어떠세요, 전문가님? 사실 이거는 네. 꿀팁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걸 얘기해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몇 킬로까지를 무조건 타야 돼요. 일단 기본 양 자체가 그러니까 길이가 그렇죠. 네. 내가 딱 70점 이상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일정 이상을 타면서 네. 70점 이상인데 사실 저는 거의 90점 이상 오, 받죠. 그래요? 그래서- 꼼수를 써서 안전에 꼼수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내가 그 했었던 생활 습관들을 모았을 때 생각보다 할인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고 한번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 보험 외에도 일반 보험에서도 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죠. 네. 건강차 할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보통은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사망보험금 나오는 그런 보험 네. 가입했을 때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내가 뭐 비흡연자인지 네. 그리고 혈압은 좀 괜찮은지 그 BMI 지수는 저희가 키 대비 몸무게 있잖아요. 네. 그 지수가 조금 양호한지에 따라서 주계약 보험료를 할인을 또 해주거나 적립금을 환급해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어떤 회사들은 최소 내가 비흡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면 한 20% 이렇게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는 할인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하시면 사실 보험은 오래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할인 폭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알아두면 좋을 꿀팁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꿀팁인데 저희가 사실 간편보험이라고 해서 유병자 보험이라고도 네. 하죠. 맞아요. 예,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조금 이력이 있거나 아프신 분들은 무조건 비싸게 가입을 했어야 돼요. 네. 선택사항이 없었죠. 근데 최근에는 보험업계에서 이런 유병자 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픈 분들을 5단계 이상으로 나눠놨어요. 정말 우리가 큰 이력이 있는 분들도 비싸지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생긴 거고요. 건강한 분들과 거의 차이가 많지 않게 보험 가입할 수 있게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걸 알고 계시면 네. 만약에 이전에 조금 비싸게 가입했다라고 하면 좀 비교를 해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아니면 보장을 튼튼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마다 좀 시기에 따라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만 좀 귀 기울이시고 참고해 주시면 네. 그래도 내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런 이슈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물론 머니살롱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살롱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궁금한 점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친구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보험 상품에 관한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므로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